안녕하세요. 여드름 닥터 최희중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모낭염인데요. 지난번 모낭염 관련 영상으로 모낭염이 왜 자꾸 재발하는지, 그리고 모낭염이 자꾸 재발할 때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혹시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후에 이번 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낭염이 자꾸 재발하는 이유가 먹는 약이 피부의 진피층까지는 도달을 하지만 모낭염을 일으키는 본거지인 피부의 표피층까지는 먹는 약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 설명을 들으시고 그럼 모낭염에 바르는 연고를 바르면 피부의 표피층에 있는, 즉 모낭염균의 본거지인 표피층을 공략할 수 있을 테니까 모낭염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모낭염 재발의 방법으로 바르는 연고는 어떠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원래 모낭염 치료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모낭염이 소수, 즉 뭐 1개, 2개 정도로 나눈 경우에는 바르는 연고만으로도 치료를 하게 되고요, 모낭염이 개수가 많이 난다, 즉 모낭염이 심하다 그러면 바르는 연고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식이거든요. 이 의미는 모낭염 치료에 사용되는 바르는 연고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실제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하는 모낭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바르는 연고 치료를 활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낭염이 여기만 있으니까 모낭염 연고를 여기만 바르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낭염은 이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모낭염은 여기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모낭염을 일으키는 균 자체가 여기에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얼굴 전체에 모낭염 일으키는 균이 다 퍼져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낭염 균만 죽여봤자 얼굴 전체에 모낭염 균이 퍼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낭염 균이 죽어도 이 부위에 있는 모낭염 균이 다시 번식하면서 여기로 몰려들 거거든요. 그래서 모낭염 난 부위, 그 부위만 살균해서 된다는 게 아니고 얼굴 전체에 있는 모낭염 균들을 다 살균해야만 모낭염 재발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낭염 재발을 위해서 바르는 연고를 피부 표피층에 발라야 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굴의 한 부위만 연고를 찍어 바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얼굴 전체에 모낭염 연고를 다 발라야 하거든요. 모낭염 때문에 연고를 발라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모낭염 때 바르는 항생제 연고가 굉장히 찐득찐득합니다. 기름기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모낭염 연고가 내 피부 상태와 잘 맞지 않으면 모낭염 연고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얼굴 전체에 모낭염 연고를 다 바르려고 하면 로션 바르듯이 넓게 펴발라야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번만 얼굴 전체에 바르면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모낭염 연고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열흘에서 14일 정도를 계속 발라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낭염에 바르는 항생제 연고라는 게 보통 찐득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찐득거리고 기름이 많은 모낭염 연고를 하루에 2번씩 거의 2주 동안 계속 사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드름이 엄청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모낭염 잡으려다가 자칫해서 여드름이 폭발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얼굴 전체에 다 펴바르려고 하면 처방받은 여드름 연고 하나를 거의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2주 동안 바르려면 연고가 거의 28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항생제 연고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생제 연고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얼굴 전체에 항생제 연고를 도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2주 동안 항생제 연고를 엄청나게 발랐다 하더라도 만일 모낭염이 또 재발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다 보면 결국 항생제 연고에도 내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내성이 생기게 되면 항생제 연고를 쓰더라도 모낭염에 잡히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모낭염 재발을 막기 위해서 피부의 표피층에 있는 모낭염균을 싹 죽일 목적으로 항생제 연고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그 질문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아주 좋은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득보다는 잃을 수 있는 실이 더 많다 보니까 적용하기 어려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낭염 연고나 모낭염 먹는 약을 통해서 자꾸 치료를 했음에도 모낭염이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는 PDT 치료라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질문으로 이런 질문들도 하셨었는데요. 여드름 짜듯이 모낭염도 짜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모낭염도 여드름처럼 압출하셔도 됩니다. 단 아무 때나 압출하는 게 아니고요. 모낭염의 끝이 노랗게 곪았을 때 그때 압출을 해주세요. 모낭염 끝이 노랗게 곪지 않았는데 압출을 하다 보면 모낭염이 덧날 수도 있고 모낭염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짜긴 짜되 짤 타이밍에 제대로 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잘 짠다면 짜지 않고 놔둘 때보다 모낭염이 훨씬 빨리 가라앉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사항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피지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모낭염은 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 이런 팔, 다리, 엉덩이 같은 데에 여드름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팔, 다리, 엉덩이 같은 부위에는 피지선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피지선이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피지선과 관련이 있는 여드름이 그 부위에는 발생하지가 않겠죠. 따라서 팔, 다리, 엉덩이 같은 데에 나는 거는 여드름이 아닙니다. 팔, 다리, 엉덩이 부위에는 털들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털이 있는 부위에 여드름 같은 게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모낭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모낭염도 여드름에서처럼 붉은 자국을 일으킬 수 있나요? 네, 답변입니다. 모낭염도 여드름에서처럼 붉은 자국을 일으킵니다. 모낭염에 의한 붉은 자국도 여드름에 의한 붉은 자국과 동일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모낭염으로 인해서 파인 흉터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도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모낭염에 의해서 파인 흉터도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발생하는 거는 붉은 자국이 훨씬 더 잘 발생하고요. 파인 흉터로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낭염도 빨리 모낭염을 가라앉힌다고 하면 모낭염에 의한 후유증인 붉은 자국이라든지 파인 흉터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낭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낭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드름 닥터 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